평안북도, 평안남도, 네. 자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황해도까지. 와, 이거는 진짜 특별한 거예요. 한국 와서 생각해보니까 와, 북한을 다 다녀봤네. 안녕하세요. 저희 보라오 시청자 여러분, 민입니다. 탈북민들 중에 특별하지 않은 탈북민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오늘도 진짜 너무 귀한 분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재학 중인 김주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혹시 고향은 좀 물어봐도 괜찮죠? 양강도라는 곳까지. 네. 양강도요. 탈북은 언제 하셨어요? 북한에서 나온 게 2016년. 2016년도에 나오신 네.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에서 여기저기 되게 많이 다니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다는 건 정확히는 그럼 뭐 어디를 돌아다니신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평안북도, 평안북도, 네. 평안남도, 네. 자강도, 네. 함경남도, 네. 함경북도, 네, 마지막에 양강도까지 있죠. 양강도는 저의 고향이니까 당연히 가본 거고, 네. 그리고 황해도까지. 황해도까지? 네. 와, 이거는 진짜 특별한 거예요. 정말 이 정도면은 전국 각지를 다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북한의 상황상 북한은 진짜 이동의 자유도 없고 나서 자란 곳에서만 자라는 그런 지역에서는 정말 이거는 진짜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일 때문에 전국 각지 돌아다니신 거예요? 부모님은 평안북도라는 곳에서 돈벌이 하시고 어머니도 이렇게 그 평안북도라는 곳에서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더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리잖아요. 그러면 학교도 다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친척 집에 맡겨져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네, 생활을 하고 평안북도에서 한 4년, 5년 살다가 황해도 가서 또 몇 개월 살다가 그때도 어머니가 일을 하시려고? 네, 함경남도에서는 2년 정도 뭐 여기저기서 그렇구나. 몇 년, 몇 달 이렇게 살면서 가끔은 장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함께 그러다 보니까 한국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와, 북한을 다 다녀봤네. 진짜 이거는 네. 진짜 특별한 거예요. 그럼 이제 모르는 집에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친척 집에서 사신 거예요? 대부분 모르는 집에서 살았어요. 모르는 집에서 네. 그냥 엄마가 이제 맡겨놓고 이제 어머니는 네. 장사 떠나시고 이렇게 그쵸. 사시는 거구나. 네. 제가 지금도 말하는 거는 저는 엄마가 참 많다라는 야. 그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모르는 집에 이렇게 그쵸. 처음에 맡겨놓으면 정도 들고 또 거기 주인집도 엄마라고 부르고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보다 더 케어해주고 네, 가꿔주고 그러거든요. 정이 들다 보니까 거의 엄마 하나 같죠. 반대로 이제 어려운 점도 또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저는 네. 고생이면 고생이고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네. 모르는 사람 집에서 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북한처럼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맞아요. 삶에서 다른 집에 얹혀서 산다는 거는 진짜 풍족한 삶에서도 눈칫밥을 먹는데 맞아요. 그런 곳에서 눈칫밥을 많이 먹게 되죠. 다른 사람 집에 살다 보면은 그 집에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 자식들하고 관계도 좋아야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다 하면은 거의 저는 쫓겨나야 되는 신세고 또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맞아요. 그것도 또 쫓겨나야 맞아요. 되는 신세라서 공감합니다. 네, 저는 그래도 워낙 관계를 다 잘 가졌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고생이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워낙 고생한 거를 말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다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그런 기억들이 그냥 지금도 계속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혹시 하시는 일을 네. 정확히 좀 말씀드려요. 저희는 여러 가지 좀 많이 해봤거든요. 뭐 금도 캐봤고, 네, 장사도 여러 가지 장사가 많아서 북한에는 뭐 대꼬 이런 것도 그쵸, 있잖아요. 대꼬. 네, 그리고 돈 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쌀 대꼬 뭐 쌀 여러 대꼬. 가지 그쵸, 대꼬. 뭐 어떤 장사를 하면 대꼬라고 맞아, 하고 그리고 장거리 장사 이런 거 하잖아요. 장거리 장사라고 하면은 북한에는 교통이 잘 안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쪽 물품이 이쪽으로 못 가고 막 맞아요. 네, 도끼리 연결이 안 되고 막 맞아요. 협력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티가 나는 데는 양강도 쪽이랑 남쪽 항해도 쪽 그 물품을 교환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양강도 쪽에서 나오는 물품들은 거의 남쪽 지방에서는 안 나니까 그쵸. 양강도 쪽에는 뭐 약초라든가 뭐 그쵸. 감자 네. 식품 이런 게 발전돼 있고 남쪽에는 공업이 좀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옷이라든가 신발. 양강도에서 농마 아시죠? 농마를 농마. 갖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 신발이라든가 옷 다른 것들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와. 장사. 네. 북한에서 하면은 거의 무역통인데요, 거의. 아, 예, 그쵸, 그쵸. 거기는 딱 지역간에도 단절이 있으니까. 네. 뭐 에피소드 같은 건 혹시 하나 없나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건강부터 시작해서 약초 캐는 것까지 예, 다 일해봤는데 그중에 제일 힘든 일이 농사 짓는 일이었어요. 제가 함흥에서 한 2년 동안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지역이 농사를 주로 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살던 그 집이 농사 반만, 터반만 4,000평이었어요. 네. 텃밭인데? 네. 텃밭이. 그래서 완전 동네에서도 거의 땅 부자 집인데 집도 엄청 우리우리하게 옛날 막 고려 호텔처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2년 동안 농사를 지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농사냐면 진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곡식을 다 심어봤거든요. 벼부터 시작해서 뭐 수박까지. 북한에는 수박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박을 키웠어요. 수박을 온실이 아니고 그냥 네, 손에서 밖에서. 그냥? 아, 진짜요? 네. 근데 여기서처럼 뭐 수박을 생각하면 뭐 이따만한 거 생각하는데 북한 수박은 한 요 정도? 네. 거름도 비료도 부족하고 기후 차이도 기후 차이도 있으니까 거기서 제일 힘든 거는 뭐 모내기도 당연히 힘들지만 농촌동원도 나가잖아요. 그쵸, 맞아요. 오후에는 그쪽이 농촌 지역이라서 농촌 학교라서 농촌동원을 자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후마다 나갔는데 거마리 있잖아요. 아, 거마리. 네, 그 모내기 하다가 나와보면 거마리가 붙어서 한두 마리씩 다리에 이렇게 붙어 붙어 있고. 있고, 아. 또 잘못되면은 머리가 끊어지면은 또 붙어 있거든요. 그 떼기도 힘든데 떼는 방법도 참 기술적이에요. 북한에서는 때려서 떼야 되거든요. 씹어먹는 거. 아, 딱 올리고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세게 쳐야지 살짝 치면 계속 들어가요. 모내기는 그래도 좀 쉬운 일이죠. 네. 그 밭갈이 할 때 네. 소를 한다 했잖아요. 맞아요. 소는 좀 부잣집이고 맞아요. 네, 사람이 끌어야 되거든요. 사람 소. 네, 사람 소죠. 아니, 저는 그때 어릴 때인데 저보고 그걸 끌라는 거예요. 그래서 끄는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어깨가 너무 아프다가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굳은 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네, 생기니까 조금 안 아프긴 한데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농사일이라면 절대 안 한다. 그때는 몇 살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한 12살? 12살. 야, 네. 그때 가서 인간소가 돼가지고 이제 그 그쵸. 밭가리를 네.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런 경험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청자분들 앞에서 또 나눌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고생도 되게 많이 하시고 여기저기 또 이제 많은 지역에서 사셨잖아요. 혹시 네. 전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일 살기 괜찮았다 그런 지역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살기 괜찮았다 하는 곳은 도시가 살기 괜찮았다. 아, 도시가 네. 시골보다는. 네, 도시에서 살면은 그래도 유통이 좀 되고 북한에서도 내수 경제라도 그쵸, 조금이라도 장마당 돌아가잖아요. 통해서. 장마당이 있으니까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굶지는 않을 정도로. 네, 그리고 가장 좀 잘 살 것 같다 하는 데는 금강. 금 캐는 것. 평안북도에는 대부분 금강이랑 탄강이 많은데 여기서 운산군이랑 동창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시 시청자분들 동창하니까 동창리를 생각하시는데 동창리랑 다른 그쵸. 것. 여기서 금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네, 캐러 가게. 여기서 살면은 그래도 로또 맞을 확률이 높다. 네, 금이 한번 터지면은 로또가 맞아서 확 삶이 반전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와. 네, 여기서 그럼 살면 평안북도 잘살수 쪽이 있다. 도시 쪽은 어느 쪽이에요? 평성이랑 원산, 아. 평성이 좀 더 잘 살아요. 아, 네, 그래요? 평성 여기가 시장만 해도 엄청 크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거의 돌아봐야 할 정도로 시장이 크거든요. 여기 가면은 공업품들도 진짜 많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남포시, 함흥시. 거기는 항구 도시들이죠, 그죠? 네, 그렇죠. 함흥보다 남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중국하고 교류 협력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설탕이랑 대부분 이렇게 수입해서 들어와요. 뭐 사카린, 북한에서 사카린. 네, 사카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자영업을 많이 하거든요. 뭐 신발도 개인이 막 만들고, 네.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는 뭐 자영업 이런 게 없을 거다, 알바 이런 게 없을 거라 하는데 알바가 가장 발전된 것이 남포시고 회사 기업이 좀 많이 발전된 것이 평안북도 운산군 동창군 분강에서 사람을 써요. 고용해서 한 달에 얼마씩 준다라는 것도 있고,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갱주를 하셨어요. 갱주라는 게 어떤 갱도를 하나 운영하고 군맥을 운영하고 네, 뭐 20-30명씩 사람을 고용해서 한 달에 월급을 준다든가 아니면 하루 몫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1년 월급을 주는 것도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거의 자본주의다. 네. 솔직히 이건 비밀인데 말하면 안 되거든요. 북한에서 또 그쪽 지역을 제재하면 어떡해요. 네. 그렇구나. 아니 이게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새롭다고 자꾸 생각되는 게 옛날에 북한에서 탄을 캐거나 어떤 채굴업을 할 때 땅을 파고 들어가는 책임지고 하는 사람을 네. 갱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갱장이 갱의 책임을 지고 그거를 이제 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는. 방금 이제 주영님이 말씀하셨던 게 갱주라고 했잖아요. 네. 이 갱주라고 하는 거는 갱의 주인이란 얘기인데 개인이 그 갱을 네.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북한이라는 그 사회 구조도 이제는 시장 경제라고 할까요?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와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을 또 그쵸, 하게 되네요. 그쵸. 남포시 같은 경우도 사실 네. 중국 청도 네, 쪽에서 청도. 제일 가까운 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이제 남쪽은 네. 이제 인천항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북한은 이제 남포로 되게 많이 네. 들어가네요. 방금 아까 굼도 그러면 캐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쵸, 캐셨다면 굼을. 그러면 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 무산 광산은 저희도 광산이긴 하지만 굼이 아니라 저희는 철광이라고 해서 저희 너촌 광산이어서 네. 산을 아예 기업소에서 깎아내갖고 그거를 이제 대형 기계에다가 아주 그냥 해서 하는 거라서 개인이 이렇게 광물을 캐낸다라는 건 정말 처음 듣거든요. 네. 어떻게 굼을 캐낸 거예요? 그 굼을 캐는 방법이 좀 다양한데 네. 뭐 수은으로 굼을 잡거든요. 여기에는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은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1g 정도 팔면은 한 얼마 정도를 북한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1g이면 한 못해도 은 살 수 있죠. 1g 팔아서 네.